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늘 장중에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요. 주말에 오늘 오후부터 해갖고 이제 애들하고 와이프랑 저기 그 시골에 가기로 돼 있어갖고 주말에 녹화를 주말에 녹화를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은 종목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그것도 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20일 날부터 월요일이죠? 맞나요? 뭐야? 됐어. 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저번 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 주말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의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하자 이렇게 해갖고 해지 않고 보존하겠다 이런 말 나왔죠. 사실 이제 우리 경기 부양하는 데 있어갖고 과거부터 해갖고 계속 우리 건설 쪽으로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이 도래하고 나서부터는 이쪽 관련, 이제 신성장 관련해갖고 이제 인프라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건설 쪽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일단은 약간의 이제 제약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동산 이쪽 뭔 말인지 대충 알겠죠.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중국 이제 금리 동결 했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튼 중국 이렇게 갖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왔죠. 호재로 인식하고. 그리고 트럼프 미국 관련해서 내용이 계속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바이러스 관련해 갖고 이제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여기 이런 뉴스를 보면은 좀 자뻑이 좀 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관련해서 우리 벌레 나온 것 때문에 여 관련된 섹터들 한번 싹 움직였어요. 이런 것들이 큰 타이틀로 해갖고 20일날 나온 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21일날 제가 이제 여기 백신 관련해 갖고 계속적으로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상 두번째 임상 성공했니 많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요런 불확실성 확실히 거치면은 경기가 좀 더 빨리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사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된 게 없으니까 요런 쪽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좀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EU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극복하려고 돈 푼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시장에 있어갖고는 제일 큰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돈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됐든 계속 돈을 풀리고 있다는 거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대지열병 관련해 갖고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사람들이 잊어먹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 주에 이제 이 내용을 했는데, 이미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대지열병 관련해 갖고 이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계속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무역전쟁 발발했을 때 같이 움직였던 테마나 이런 부분 했을 때 대지열병을 한번 언급했었죠. 계속 이런 부분 조용할 때 한번 지켜보라고. 제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관련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련해 갖고 이제 개정안 나왔는 거, 요 부분들 다들 아시죠?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23일날
예, 미국에서 이제 나온 뉴스죠. 영사관 뭐 폐쇄해라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심화된다고 뭐 해서 우려가 막 나타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GDP 성장률 관련해 갖고 이제 역대 최저로, 예, 뭐 이렇게 뭐 IMF 이후 최저 뭐 이렇게 이런 뉴스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시장에는 안 좋은 그런 뉴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저께 이제 예, 미국 장이 거의 뭐 폭락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무튼 급락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몇 프로씩, 예, 빠졌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증가추이가 나오고, 뭐 그 외에 무슨 그 뭐 이제 경기 부양 관련해 갖고 무슨 의회 통과 뭐 하는데, 그 뉴스로 제가 봤는데, 한 금방 찾아볼게요. 제가 이제 뭐 거기에 개별 소비세 뭐 인하 뭐 건은 뭐 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어, 소비세.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뉴스 제목 타이틀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맞물려 갖고 시장에는 조금 어 그 하방에 이제 그 힘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 기술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코스피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력한 저항권에 있는 거고, 코스닥은 이제 넘어가갖고 이제 지금 돌파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무슨 조그만한 악재만 나와도 하방에 대한 압력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거예요. 증가할 겁니다. 하방 압력은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종목별로 해갖고 다 같이 막 이제 우 해갖고 2,4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코로나 이후에 저점 찍고 나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은 이래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계속 옆으로 길고 있고, 뭐 어떤 종목 올라갔다가 이제 옆으로 기고 있고, 뭐 이런 흐름이, 다양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할 때는 옆으로 기고 있거나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이제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보다는,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똑같이 이제 지수랑 V자 급등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그런 좋은 종목 샀다, 그럼 뭐 놔둬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최소한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뉴스 관련해 갖고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뉴스를 보고 종목을 찾아갖고 내가 매도를 하겠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뉴스는 그냥 참고 잘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보조지표들, 뭐 거래량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조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뉴스를 보고 내가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산업에 만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다, 그럼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만약에 섹터의 움직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종목을 살지 말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종목을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나는 과거의 뉴스랑, 이 뉴스라는 걸 과거의 뉴스랑 현재 뉴스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전략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접근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돼지열병 관련해 갖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잠시 잠깐 나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조용했어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쪽에도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미리 내가 이제 관심만 갖고 있었다 하면 이쪽 섹터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뭐 일단 뭐 다른 부분은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일단 지수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내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 운 좋게 이렇게 잘 해갖고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조금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갖고 아직까지 못 올라갔던 종목들, 아니면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아직까지 이슈가 덜 안 됐던 종목들, 이렇게 지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종목은
빠지는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랑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 하면은 밑으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은 같이 빠지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은 같이 이렇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빠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강하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거를 기회 삼아서 지금까지 만약에 쫙 횡보하다가 단기적으로 살짝 올랐는데 쭉 옆으로 횡보 또 하고 있고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빠질 때 오히려 이제 치고 가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많이 몰려있는 코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관심있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그냥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만 보고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계속 그거 이제 뭐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더 부각이 되고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의 핵심은 오지라 했죠. 오지고, 오지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AI 이런 게 이제 제일 핵심인 거죠. 예.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오지랑 그 AI 관련해 갖고, 그러면 AI 안에서도 보면 이제 모든 부분에서 연산이나 처리나 이런 부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에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그 뭐 한국판 뉴딜 그 디지털 뉴딜 이런 쪽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이런 쪽 관련했는 종목과 그 이런 종목은 같이 봐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러면 일단 오지 쪽에서는 지금 사실상 뭐 에이스테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고 그 지금 현재 잡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영역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빠져준다면,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돼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갖고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면 뭐 괜찮다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노바이러스 이런 거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들 손대기에는 사실 초보분들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DTNC 지금 현재 이제 그 이노바이러스나 뭐 DTNC나 뭐 거의 뭐 비슷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못 올라갔어요.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 실적이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찍어 내려오다가 작년에 이제 단기 순이익은 적자를 가 나는데, 뭐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를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져 놓는데, 최근에 이제 만약에 거래량이 그 동반된 이제 그 급등이 나와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외에 덜 올라갔으니까 이게 시장이 빠진다든지 혹시나 그럴 경우 이런 종목들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시장이 빠지는데 만약에 그 제가 말한 것처럼 올라가주는 흐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보면 안 되겠죠. 자, 오지 쪽에는 DTNC나 그리고 또 엔텔스 요런 종목들, DTNC나 뭐 비슷하죠.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 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움직임만 나온다면 바닥을 여기서 잡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지 관련 쪽에서는 DTNC, 엔텔스, 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와이솔이라는 종목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오지 쪽에서 아직까지는 뭐 상대적으로는 많이 못 올라갔고 상승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해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의 종목들은
단기적인 흐름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상대적으로 긴 호흡을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지 중장기를 할지는 본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단 하나는 분명히 이제 본인들이 그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 기업 분석은 반드시 꼭 예, 확실하게 자기가 이해를 하고 확실한 신뢰가 쌓였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중장기로 들어가든 단기로 들어가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볼 종목은 이제 머큐리 요런 종목들. 지금 현재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2,000원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예, 맞죠? 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점 이후에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해서 지금 요 앞전에 보시면 여기 현재 이제 예,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 요 상태에서 이제 뭐 저는 그 빠진다 하더라도 뭐 제한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그 보시면은 계속 이제 시장도 안 좋아지니까 빠질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잡고 여기 뭐 제가 꺼놨던 뭐 9,300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박스권 하단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 때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겠다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 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은 첫 번째로는 DTNC, 그리고 엔텔스, 그리고 와이솔, 그리고 머큐리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올라가 있는 에이스테크나 뭐 다산 네트워크스 뭐 이런 것도, 아니면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자들의 이제 만약 이런 바닥권에서 잘 잡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분할 매수 하시면 되니까요. 빠지면은 싼 가격 조금만이라도 싼 가격에 분할 매수 한다는 접근으로 해서 길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지금 에스테크나 뭐 다산 네트워크스 이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DTNC나 엔텔스, 그리고 와이솔, 머큐리 이런 네 종목들을 한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추천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지. 저도 이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점이 나오면은 그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보는 관점이랑 여러분들 보는 관점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분석해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AI 관련해 갖고, AI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해 갖고 이제 그쪽 섹터들을 제일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클라우딩 데이터 관련해 갖고 도전 비전, 이런 부분이죠. 상당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쪽 부각되면서, 맞죠?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해 갖고도 제가 이제 오지 다음으로는 거의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제 이런 쪽이 성장해야지 자율주행도 되고 스마트 팩토리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될 것이다, 사물 인터넷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저장 장치가 그런 부분이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다른 부분이 이제 카메라가 발달하고 센서가 발달한다고 해서 나머지가 되겠냐 이거야.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갖고 거기에 따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오지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혹은 데이터 관련해 갖고 이제 관련주들 관심을 있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들 다 아는 이제 대표 대장주죠. 더전비전. 요거 다 아실 거예요.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엄청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이거를 지금 산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고 아직까지 이쪽 섹터 중에 그래도 괜찮게 보고 아직 못 올라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실적을 못 찍어준다든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관찰해 갖고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서 보면서 내가 그 나만의 이제 기준과 원칙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지금 제가 그 몇 종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링네트, 예, 요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박스의 그 움직임을 2012년도부터 해갖고 이제 뭐 거의 뭐 한 1, 2, 3, 4, 5, 6, 7, 8, 한 8년에 가까운 이제 박스권 흐름을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전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뭐 그에 따른 이슈들이 나왔을 때 빵빵 튀어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재무는 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오지 관련해서 종목들도 재무나 이런 부분 다들 그 스스로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링네트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패스. 이것도 갖고 있는 자만의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단기적인 접근을 하려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도 마찬가지야. 네? 그 긴 호흡을 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회사들 지금 이제 뭐 이때까지는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적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2018년도부터 해갖고 매출액이 이후로부터 해갖고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XM, 네, 이거는 현재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뭐 이쪽 관련해 갖고 예, 재무나 이런 부분도 크게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이때까지 뭐 적자라고 하면 단기 순이 이게 이제 2015년도 적자 이후에는 뭐 그래도 계속 흑자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뭐 추세 넘어가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이 관련해 갖고 한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게 있어요. 예? 오지랑 그 같이 엮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엔텔스. 이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오지도 되고 데이터 이쪽도 같이 이렇게 그 이슈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갖고 한 개 더 이야기 한다면은 한글과 컴퓨터라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 이것도 상당히 이쪽 관련해 갖고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거전 비전이 부각이 돼서 이렇게 상당히 상승을 했지만 얘는 최근에 이제 좀 오르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이제 자기가 이제 기준 원칙을 그대로 해서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매출이나 그 영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쁘지 않죠. 예, 적자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여기 예를 들면은 이제 99년도 여기 때는 IT 버블 때 이후 현재 흐름은 2009년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 추세를 이제 벗기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그 꾸준하게 찍어주는 종목이었는데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 그 고점 찍고 나서는 계속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컴퓨터가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종목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링네트, 그리고 자, 한 번씩 볼게요. 자, 링네트, 요런 부분들, 그리고
파이오링크 요 부분 또 관심은 가지지만 지금 이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운 분들은 하지 마세요. 예, 링네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엑셈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흐름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올라가냐 좀 더 올라가냐 요 차예요. 링네트, 엑셈, 그리고 이제 엔텔스, 요거는 오지랑 뭐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요것도 오지랑 또 같이 엮여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권을 잡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좋겠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조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많은데 나는 그래도 좀 중소형주보다는 그 대형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 이 삼성 SDS 이런 부분 지금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죠. 예, 이제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딱 나온다면, 거래량 동반하에 이제 만약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한번 나온다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신호로 보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오지는 제가 뭐라 했죠? DTNC 그리고 엔텔스, 그리고 와이솔, 뭐 큐리, 요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상승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뭐 링네트, 그리고 엑셈,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많이 올라갔죠. 이건 뭐 치우고, 파이오 링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난 좀 대형주 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 SDS 이런 것들, 뭐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지켜보고 있고, 뭐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맞는 그 매매 타이밍이 나오면은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들 대부분 재무나 미래 성장성이나 그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다 어느 정도는 이제 현재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바로 가느냐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느냐 요 차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돈이 계속 풀리고 있어요. 돈이 풀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사실상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럼 뭐예요?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시장 올라간다. 그 이유는 이 돈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 돈으로 땡겨 올릴 수 있는 지금 부분이 뭐가 있냐?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맞는 4차 산업 쪽의 산업들, 예? 신성장 산업들, 요런 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부양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큰 틀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 세 개만 봤을 때는 돈이 많이 풀려있고, 풀리는 이유는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겠지만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계속 돈이 풀리는 거예요. 맞죠?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사실상 주식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요런 부분들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4차 산업에 대한 신성장 산업에 인프라 투자를 해서, 이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서 이 지금 안 좋아지는 경기를 살려보겠다 라는 그 액션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돈을 더 이상 안 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났다면 모르겠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안 푼다? 그러면 시장은 그에 따른 충격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이 경제가 살아난다는 명확한, 예? 지표상이든 뭐든 간에 명확한 우리나라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런 기조는, 돈 푸는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산업들, 신성장 산업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쉬었다 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 막 보시면은 상승하락 종목 보시면은 막 오늘은 또 뭐 우선주 제약주 관련해 갖고 막 올라가고 뭐 난 이 상한가 막 보이고 하니까 내가 저거 관심 있게 있었는데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그 안타까운 그 신세 한탄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큰 흐름을 보고 지금 큰 흐름은 4차 산업 쪽으로 간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눈에는 이렇게 막 전부 다 막 상한가 보이고 내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뭐 이런 거 때문에 현혹이 돼서 오히려 제대로 된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부 다들 이제 이런 거에 현혹이 돼서 투기를 하고 있어요. 투기. 내 저기 저 30% 갔는데 샀으면은 뭐 10%만 먹었어도 일단 쓰잘데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번 이 영상을 보고 좀 고쳐 먹으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좋은 종목 샀으면 시간에 좀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나옵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이렇게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막 팍팍팍 해갖고 수익 막 낼 수 있겠죠. 낼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종목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시간을 내가 잘 때운다면 나중에 일단 충분하게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욕심냈던 이런 것들을 팍팍팍팍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다음번에 또 이렇게 좋은 시장 오면 그때 해보세요.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더 빠른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있잖아요. 그 지름길을 잘못 발을 헛디뎌 갖고 지름길 발을 잘못 헛디뎌 갖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이미 다 말짱황인 거예요. 꼭 이 내용,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 가슴에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영상에 남기는 말은 저한테 제 스스로 하는 말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역시나 그 이슈나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매매 전략들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영상 복귀 영상을 남기면서 조정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종목들이나 관련 섹터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매매를 한다는 거지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공부 복귀 자료 남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